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혜리입니다. 함께 또 장연구소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우리 오늘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상승장 덕분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이런 이렇게 화끈한 또 화통한 그런 랠리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은 색깔만큼이나 좀 랠리를 펼치는 그런 국내 증시를 좀 기대해 볼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세를 좀 펼쳤습니다. 특히 헬스케어주 그리고 기술주들이 좀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우리 또 기술주들을 포함해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한 기사가 좀 하나 특별히 나왔잖아요. 네, 지금 방금 전해진 소식인데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기존 백신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좀 냈습니다. 여기에 뭐 화이자도 기존의 백신이 좀 이런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오미크론 특화 백신 승인을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백신으로도 어느 정도의 유효성이 검증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백신 기업들이 전용 백신을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금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백신주의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간밤에 나온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속보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백신 관련주들 또 앞으로 주가 추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계속해서 좀 뉴스에 귀를 기울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주들이 랠리를 좀 펼쳤는데요. 기술주들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지금 바 차트를 살펴보시면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기술주입니다. 평균 3%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헬스케어와 유틸리티도 상승률이 좋은 섹터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지금 에너지랑 기초소재는 강보합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11개 섹터가 전부 상승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의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주간 차트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하지만 지금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섹터들도 있어서 주간으로 상승 전환하는 섹터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한 주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간 흐름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흐름 좀 확인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상승 여력이 기술주와 헬스케어 쪽으로만 좀 두드러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기술주들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흐름을 가져갔는지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이렇게 좀 면적이 넓은 친구들이겠죠. 네, 애플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애플은 사실 개별 기업의 소식을 살펴보시면 조금은 아쉬운 소식과 좋은 소식이 혼재해 있는데요. 하지만 애플을 비롯해서 기술주들 가장 조금 시장 불확실성에 부담을 느꼈다가 이 부분이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애플 거의 3% 가까이 오르면서 179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에 마쳤습니다. 현재 지금 애플을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마이애미 등 3개 매장을 애플은 폐쇄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왔고요. 한편 관련해서는 지금 상품과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시킹알파에 따르면 3분기 애플의 에어팟 출하량이 전년 대비 33.7%가량 감소했다라고 밝혀왔는데요. 최근에 어떤 아이폰 13의 판매 증가세나 혹은 새로운 기기, 웨어러블 기기와 아이패드 생산량 이런 어떤 소비량,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는 조금은 대비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버코어는 내년에 해당 섹터, IT 하드웨어와 네트워킹 섹터에서 애플을 최선호주로 선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이폰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고 웨어러블 설치 기반으로 인해서 내년에 호재를 기대한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향후 주가는 225달러를 상회할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간밤에 179달러까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준 애플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옆에 또 시스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스코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습니다. 3% 넘게 상승을 했는데 3.7% 이상 상승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시스코도 역시 에버코어가 해당 섹터에서 가장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시스코는 지금 네트워킹 그리고 보안 및 협업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버코어는 시스코는 내년 기업 회복 테마 종목이고 제품 사이클 그리고 M&A 가능성을 기대한다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스코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탄력받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시스코의 흐름까지 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또 의견을 내놨죠.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2%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33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의 성장세가 견고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상반기만 했을 때 데이터 플랫폼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12%로 확대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투자 의견은 기존의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도 기존에 제시했던 364달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또 뉴욕 증시를 이끌어가는 또 주요 기술주들 확인을 좀 해보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 가지고 갔죠. 바로 이어서 확인해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은 잘 보면은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녹색불을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간밤에 보시면은 매그나칩 반도체 매각 소식이 이제 매각이 실패로 끝났죠, 결국엔. 네, 미국 쪽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서 중국 쪽 사모펀드에서 인수하기로 된 계획이 이제 무산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는데요. 종목별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불 강하게 켜내고 있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69% 강하게 탄력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지금 대장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7% 넘게 오르면서 304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월가 IB들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어떤 FOMC로 인한 이슈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에 강한 섹터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에버코어가 IT, 애플과 시스코에 주목을 했듯이 도이체방크는 내년에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줄상향했는데요. 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꼽았는데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자국 내의 공급 체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글로벌 추세 속에서 방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170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모건 스탠리도 함께 힘을 더하면서 목표 주가 기존의 150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간밤에는 4% 넘게 오르며 15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참 내려와서 반도체 장비주부터 좀 짚어주셨는데요. 다시 반도체 쪽으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AT라는 티커를 가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까지 좀 확인을 해보셨고요. AMD 주가 차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죠. 네, AMD 항상 우리 엔비디아 볼 때 항상 함께 확인을 해봤던 종목인데요. 관련 이슈 짚어주실까요? 네, AMD도 지금 8% 넘게 오르면서 146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역시 AMD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113달러에서 120달러로 소폭 상향한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을 내비쳤습니다. AMD 최근에 저희가 11월부터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 전해드릴 때 그렇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애널로그 디바이시스인데요. 네. 네, 현재 지금 애널로그 디바이시스는 그래도 관련 섹터 안에서는 상승세가 조금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네. 1.84%, 2%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도이체방크는 역시 목표 주가 19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어서 네. 살펴보실 종목은 자일링스입니다. 네, 자일링스는 간밤에 3% 넘게 오르며 21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도이체방크 목표 주가를 상향하긴 했는데 현재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가 195달러였는데 이번에 상향한 목표 주가가 207달러 선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온세미컨덕터입니다.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실 좀 알짜배기 종목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그런가요? 있는 종목이기도 네. 한데요. 온세미컨덕터 살펴보시면 정규장에서는 3% 넘게 오르면서 6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도이체방크는 목표 주가 70달러 선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또 이슈가 나와 있고 목표 주가를 상향 제시한 이렇게 종목들 섹터 또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애널로그 디바이스죠, ADI라는 티커를 가진 종목은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싱글 진입하기에는 아직 이제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지금 이제 또 다른 JP 모건 체이스에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면 좋을 만한 이런 섹터, IT 섹터에서 괜찮은 종목 3개를 꼽았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장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JP 모건 체이스는 내년에
리비안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최선호주로 3개의 종목을 꼽았는데요. 여기에는 메타 플랫폼스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 그리고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포함됐습니다. 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우수한 수익성을 지니고 있고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방면으로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페이스북의 주가 살펴보시면요. 간밤에는 2% 넘게 오르면서 34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메타 플랫폼즈, 이 메타라는 명칭 구매에 6천만 달러를 지불했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사실 이용자들에게 유해성 관련 논란이 가을 그랬었죠. 중에는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용자들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0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인스타 관련한 소식들 또 뉴스에서 확인을 해보고 정유진께서 짚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또 인스타그램에 관련한 이슈와 또 페이스북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관심 가져볼 만한 탑3 종목들 다시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전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존이 앞으로 성장세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좀 이런 고민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가 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항상 포트폴리오 정리해 가시면서 또 기대를 해보시고 또 진입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 우리 테슬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테슬라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 넘게 가져갔죠? 네, 테슬라 지금 1.82% 오름세에 97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천슬라를 회복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일론 머스크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도 올해의 인물로 머스크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이어서 맞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네,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역시 가장 뜨거운 인물인 건 맞는 것 핫하죠.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좀 화제가 됐는데 5년 안에 화성에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성 탐사에 대한 자신감을 또 한 번 내비쳤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반면 지금 테슬라 차량 관련해서는 오히려 조금 아쉬운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파리의 택시 기사가 네.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면서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해당 택시 회사는 모델 3의 사용을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 차량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공격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 이런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결함 징후는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관련된 소식은 추후 더 자세한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사고 났을 때 일단은 발뺌을 하고 보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매각 주식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지분에 이제 줄어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테슬라가 무너진 이후에 조금 주가가 조정을 계속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테슬라 확인한 김에 우리 리비안의 주가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리비안은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네, 리비안은 지금 사실 아마존은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 또한 네. 모건 스탠리가 아마존과 리비안의 제휴는 가장 시장의 화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마존은 탄력을 받은 반면 리비안은 그렇게 탄력받지 못했습니다. 리비안이 1.83%, 2% 가까이 내리면서 11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리비안에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또 확인해볼 종목, 우리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좀 넘어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헬스케어, 바이오 섹터 이쪽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영국, 특히 영국 지역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부스터샷 관련한 이슈도 전해지면서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화이자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화이자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5거래일째 강세를 기록하며 60달러 선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6% 가까이 오르며 58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화이자는 그 전일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군의 입원과 사망 위험률 89% 정도 낮춰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계속해서 조금 탄력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주호는 화이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44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56달러로 크게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한 폭은 컸지만 그래도 현재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이자와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주가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화이자만큼 강하게 탄력받지는 못했지만 역시 3% 넘는 오름세 기록하며 28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발언, 이런 기존 백신이 이미 부스터샷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의 백신주의 추이는 조금 신중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관련 소식 또 확인해 보셨습니다. 바로 또 맵으로 좀 돌아가 볼 텐데요. 맵으로 돌아가 보면은 일라일리가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주요 제약사들이 모두 상승 흐름을 가져갔지만 그중에서 일라이릴리가 가장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10% 넘게 오르면서 275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올해 매출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의 수익을 280억 달러에서 283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런 매출 호조에는 지난달에 맺어진 미국 정부와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 계약 소식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항체 치료제만으로 약 1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메드트로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사실 메드트로닉 홀로 지금 빨간불이 그렇죠. 심하게 들어와 네. 있는 모습인데요. 6% 넘게 내리면서 104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적인 의료 기술 서비스 업체인 메드트로닉은 현재 지금 당뇨병 사업본부가 네. 미국 FDA에서 경고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인슐린 주사와 관련해서 이 관이 제대로 삽입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기기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리콜 조치를 효과적으로 해주지 않았고 또한 불편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크게 탄력을 잃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좋은 흐름을 가져간 와중에 딱 혼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메드트로닉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우리 또 식음료 중에서도 또 스타벅스 관련주들 또 이슈가 있는데요.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관련한 이슈 전해주실까요? 네, 스타벅스는 우선 거래는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어드와 바클레이즈가 엇갈린 투자 의견을 내놨는데요. 바클레이즈는 향후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이런 식음료주 전반적인 상승 흐름에 힘입어서 목표 주가 128달러에서 136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반면 베어드는 앞으로 스타벅스에 주가 하방 압력이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는 중국에서 발생한 이슈 때문입니다. 중국의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로 1%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나이키에 대한 소식까지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키는 사실 로블록스와 손잡고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도 가을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가상 운동화 스타트업인 RTKFT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도이체방크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에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큰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세는 조금 더디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저희가 다음 주 장연구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